오늘도 인사를 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암호화폐 소식을 전달해드리는 크립토 토마토. 오늘 날짜 2019년 2월 27일입니다. 과연 어떤 소식들이 나와 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은 KPMG 설문조사 관련 소식인데, 최근 설문조사에서 48%의 임원들이 향후 3년 동안 블록체인이 업무 방식을 바꿀 수 있다라고 답을 했고, 27%는 블록체인은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 답을 했는데, 지금 현재 여기서 48%밖에 안 되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 수치는 작년과 비교를 해봤을 때 상당히 올라간 수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내년에는 아무래도 더 높게 올라갈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또한 비트코인 연간 거래량이 2년 연속으로 페이팔을 상회했다라고 합니다. 페이팔은 굉장히 인기가 많고 사실상 널리 쓰이고 있는 국제 송금, 그리고 또한 지불까지 할 수 있는 그러한 플랫폼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비트코인이 그것을 앞지르고 있다. 페이팔의 가장 큰 문제점은 아무래도 이제 사용료가 굉장히 비싸다라는 거. 환전 같은 부분만 해도 엄청 중간에서 떼어먹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거래량만으로 비트코인이 앞섰다라고 하는데, 곧 있으면은 송금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페이팔보다 비트코인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 또한 은행에 관련된 소식이 한 가지가 더 나왔는데, 스위스의 거대 은행인 줄리우스 베이어가 암호화폐 은행 스타트업인 세바 크립토와 함께 손을 잡고 고객들에게 암호화폐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는 이제 암호화폐를 맡아주는 수탁 업무나 거래 업무도 포함이 된다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암호화폐 관리를 해주는 은행들이 조금씩 늘고 있죠. 최근에 법이 통과된 와이오밍에서는 법적으로 은행들이 이런 서비스를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허락이 내려진 상태죠. 이러한 움직임들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점차 더 많은 은행들, 그리고 점차 많은 기업들이 암호화폐 관련된 서비스를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은행, 예를 들어 JPM 그 코인 이번에 발표하면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었는데, 그 정도의 은행이 암호화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 그러면은 전 세계 있는 모든 은행들이 거기에 이제 영향을 받게 되겠죠. 지금 곧 있으면 3월이죠. 이제 작년 3월과 지금 3월 여러분들이 한번 비교를 해보신다면은 불과 1년 사이에 어마어마하게 암호화폐 관련된 서비스 그리고 이제 규제 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오늘 뉴스를 시청을 해주시면서 작년 3월과 오늘날을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불과 1년 사이에 암호화폐 관련된 인식이라든지 각 국가의 대처가 얼마만큼 변했는지를 발전했는지를 저희가 한번 알 수가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뒤늦게 사춘기를 맞이해서 이제 반항적인 모습을 한껏 보여주고 있는 비탈릭 부테린에 관한 소식인데, 얼마 전에 비탈릭이 비트토렌트 프로젝트에 대해서 호평을 했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저스틴 선도 고맙다라고 이렇게 답글을 이렇게 트윗으로 날리고 그랬었는데, 비탈릭이 최근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사실 트론을 칭찬한 적이 없다. 최근 들어서 굉장히 까칠해졌어요, 비탈릭. 혹시 여자친구랑 헤어지기라도 한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콘스탄티노플은 예정대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예정된 날짜는 2019년 2월 28일 목요일 기준으로 이제 하드포크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하드포크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최근에 나스닥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지수를 추가를 했죠. 이 지수를 추가하는 데 있어서 참고하는 6개의 거래소가 있는데, 그 거래소들의 이름은 코인베이스, 비트파이넥스, 비트스탬프, 크라켄, 제미니, 이트빗이라고 합니다. 또한 곧 있으면 XRP, 리플 XRP 지수도 추가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자, 그 다음에 암호화폐 시장에 또 한 가지 큰 소식이 나왔는데, 이제 트위터에 크립토 울프라는 분이 계시는데, 저에게 이렇게 항상 좋은 소식들을 이렇게 전달을 해주십니다. 직접 메시지로 보내주실 때도 있고, 그런데 이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분이 이렇게 저에게 전달해주신 그런 뉴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뉴스는 코인베이스와 소피라는 그런 회사가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이 소피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정희가 10억 달러를 투자한 핀테크 괴물 소피. 일단 손정희라는 어마어마한 거물이 투자를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소피는 동문 네트워크를 활용한 학자금 재융자 서비스 기업입니다. 스탠포드 대학원 경영학 석사 졸업을 한 마이크 카그니가 동문과 함께 2011년도에 설립한 그런 회사이고요. 현재 그들의 기업 가치는 40억 달러에 달하고 있으며 2016년 P2P 업계 성장이 둔화되는 가운데서도 유일하게 견조한 성장을 보여준 사실상 미국 1위의 P2P 그런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어마어마한 곳에서 코인베이스와 파트너십을 맺고 소피의 고객들로 하여금 암호화폐를 이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서비스를 추진 중에 있다라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소피의 CEO인 안소니 노토는 우리가 지금 주 타겟으로 잡고 있는 고객층이 암호화폐에 대한 가격을 알고 또 구매하고 싶어 한다라고 밝혔고, 사람들이 어떤 암호화폐를 시작으로 그런 서비스를 시작을 하겠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것에 대한 질문에 대답은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비트코인이 될 가능성이 많겠죠. 자, 아무튼 이렇게 큰 소식 한 가지가 나와서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리고, 이런 종류의 소식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암호화폐에 대한 시장의 관심도는 점점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것을 봤을 때 사람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비트코인과 암호화폐에 대한 펀더멘탈이 이제 제대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라트비아 국세청에서는 조세 회피 등 범죄 방지를 위해서 블록체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고, 그 다음에 호주로 넘어가면은 호주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주정부는 선거 과정에서 블록체인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서 복잡한 현지 선거 투표 과정을 간소화할 수 있으며 블록체인 기반 선거 투표는 법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다고 또 설명을 했고요. 이러한 시스템, 이제 블록체인을 통한 선거는 대한민국에도 하루빨리 이렇게 적용을 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국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이 26일 정부의 정책 공백으로 인해서 블록체인 관련 일자리 13만 7천 개가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해당 미디어는 한국 블록체인 협회 보고서를 인용해서 만일 정부의 규제가 뒷받침된다면 2022년까지 최대 13만 7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됐었다며, 그러나 금융당국의 가상화폐 전담 조직은 잇따라 사라지고 정부의 의도적인 무대응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금융감독원은 이달 조직 개편에서 핀테크 지원실에 블록체인 연구반을 없애버렸고, 한국은행 역시 가상통화 연구반 태스크포스를 없앴고, 금융위원회도 지난해 가상통화 대응팀을 해체한 상태라고 합니다. 자, 이런 기사를 보면은 이제 좀 답답하고 화도 나고 그러는데, 이제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해야 됩니다. 제가 다만 한 가지 걸리는 점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정부의 의도적인 무대응이라고 나와 있죠. 왜 의도적으로 무대응하는지 이런 부분은 약간 걱정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엔 트위터 사용자 중에 한 분이신 XRP 베러란이라는 분께서 디지털 화폐가 왜 필요한가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영상을 올려주셨습니다. 잠깐 보시면은 이렇게 불에 탔는지 소실된 화폐들이 보여주고 있죠. 이게 유로라고 합니다. 돈 엄청 아깝네요. 예, 아무튼 이런 상황이 있었고요. 이 시대의 흐름은 이제 바꿀 수가 없겠죠. 이런 종이 화폐들은 언젠간 사라지게 될 것이고, 그 자리를 디지털 화폐 그리고 암호화폐들이 대체를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소식으로 세계 경제 포럼의 블록체인 총괄이 이야기하기를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의 합법적인 실사용 사례가 등장할 수 있다고 믿는다라고 밝혔습니다. WEF 세계 경제 포럼은 현재 전 세계 40개 국가의 중앙은행과 CBDC 실험 사례들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면서 곧 이와 관련된 백서를 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잠깐 봤었던 영상과 제가 드렸던 말씀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암호화폐 지갑 서비스 업체이자 P2P 모바일 결제 서비스 제공업체 아브라의 CEO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인은 기업용 블록체인 및 프라이빗 블록체인의 미래에 대해서 회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으며, 비트코인과 같이 개방형 네트워크는 전통 기업들이 선호하는 폐쇄형 기술보다 우위를 점하게 될 것이며, 지난 수십 년간 인터넷이 인프라넷에 승리한 것과 비슷한 이치다. 그러면서 또 한마디를 하게 되는데, JP모건이 추진하고 있는 JPM 코인에 대해서 기관 고객들을 위해서 설계된 JPM 코인은 거의 가치가 없으며 이 기술은 시간 낭비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일침을 날렸습니다. 사실 이렇게 폐쇄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JPM 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기업 내에서 쓰려고 만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JPM 코인뿐만 아니라 이렇게 중앙화된 코인들은 아무래도 이제 신뢰를 하는데 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말 그대로 언제든지 JPM 측에서 이제 여러분들의 코인을 얼릴 수 있기 때문인데요. JPM 코인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최근에 이제 JP모건의 CEO인 제이미 다이먼이 이야기하기를 JPM 코인은 앞으로 내부적인 사용, 그리고 상업용 사용, 그리고 나아가서는 소비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날이 올 수도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어디까지나 가정을 한 것이지만은 이런 식으로 이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엿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엔 러시아 관련된 소식이 있습니다. 러시아 법원이 자금 세탁 방지법 개정에 암호화폐를 포함시켰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암호화폐는 자금 세탁 범죄에 광범위하게 사용이 됐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암호화폐를 자금 세탁 범죄 수단으로 사용할 시에 형사 범죄로 간주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러시아에서는 지금 현재 러시아만의 암호화폐를 이제 만들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암호화폐를 통해서 이제 미국의 규제를 이제 돌아가겠다. 미국의 규제를 벗어나서 거래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라고 이렇게 밝혔었는데, 저번에는 또 러시아에서 비트코인을 대량 구매할 것이다라는 그런 소문이 있었죠. 실제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더 나아가서 이제 3월달이 되면은 러시아 정부가 암호화폐 관련된 규제를 발표할 것이다라고 합니다. 정말 적극적으로 열심히 앞서 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러시아에 국한되지 않고 이제 바레인에서도 중앙은행이 암호화폐 관련된 책자, 룰북을 이번에 발간을 했다라고 합니다. 말이 룰북이지 이제 규제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아무튼 이런 움직임이 바레인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어제 또 전해드린 소식이 있었죠. 인도에서도 이제 4주 안에 규제가 소개가 될 것으로 이제 기대가 되고 있는데, 역시 3월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지금 현재 2019년 1분기 정도밖에 안 됐는데 각 나라에서 이렇게 규제 및 가이드라인이 계속해서 쭉쭉 나오고 있습니다. 발전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앞으로 더 어떻게 될지 기대가 많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세상에는 정말 유명한 전문가, 분석가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또 이렇게 이야기하기를, 지난주 비트코인 선물 거래량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와 같은 현상이 매도 압력을 유발해서 최근 급락을 발생시켰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번 주에 있었던 비트코인 떡락에 대해서 그 이유를 지명을 했습니다. 자, 과연 그것 때문인지 아니면 세력이 이렇게 장난치는 것인지는 아무도 모르겠죠. 자, 그렇지만 비트코인 가격, 이 차트상에서 중요한 가격들에 대해서는 이제 계속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3,800불대를 이제 겨우 지켜주다가 깨졌다, 다시 한번 올렸다를 반복을 하고 있는데, 이 기사에 따르면은 비트코인이 3,700불 이상을 이렇게 지지를 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좋은 소식이지만은, 이 지금 현재 하락 추세를 깨려면은 다시 한번 지난번에 전 고점이었던 4,190불을 뚫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뚫지 못할 경우에 3,400불대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저점과 고점이 계속 낮아지는 이런 현상들을 피해야만 상승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저번 주에 비트코인 떡락이 있었죠. 그 떡락이 있는 가운데 이제 고래들은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매집하는 그런 현장이 포착되었다라고 합니다. 비트코인 뿐만 아니라 비트코인 캐시 역시 계속해서 고래들이 매집을 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인데요. 비트코인.com에서 발표한 상위 100개의 지갑들은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캐시를 계속해서 이렇게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무래도 불장이겠죠.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캐시 계속해서 매집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포브스에서 또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사람들이 비트코인이 바닥을 찍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그것이 진짜일 가능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왔는데, 이것에 대한 별다른 이유는 없었고 그동안에 있었던 이벤트들을 정리해 놓은 그런 기사였습니다. 과연 비트코인이 바닥을 찍었는지 안 찍었는지 곧 있으면은 저희들이 알 수 있게 될 수도 있겠지만은, 아직까지도 이렇게 차트를 좀 잘 보시는 분들은 2000불대 보고 계시는 분들 아직도 계십니다. 그렇지만 이제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지 그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대답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없겠죠. 좋은 소식들이 3월에는 저희들을 많이 기다리고 있다, 그 정도만 이제 저희가 알면서 이제 기대를 하고 기다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 갤럭시 S10에서 엔진과 이렇게 파트너십을 맺었다, 그리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코스모 코인, 그리고 엔진 토큰을 지원한다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죠. 이 소문의 근원지는 역시 갤럭시 S10 관련 영상에 이렇게 소개가 된 부분 때문인데요. 아직까지도 이렇게 100% 확실하지는 않다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을 봤을 때 거기 화면 안에 나왔었던 코인들은 지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데,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삼성에서 이렇게 굳이 제공을 하지 않아도 각 코인의 개발자들이 그 삼성용 폰 전용으로 이렇게 지갑을 개발하면은, 혹은 기존에 있는 지갑을 다운로드해서 쓸 수 있으면은 어떤 코인이든 저장이 가능합니다. 상식적으로 봤을 때도 이 삼성이라는 다국적 대기업이 몇몇의 코인만 일부 찝어가지고 저장이 될 수 있도록 만든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되죠. 자, 아무튼 이 소문 덕분에 이 엔진 토큰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다라고 합니다. 삼성과의 파트너십 설이 있기 때문인데 아직 정확히 밝혀진 것은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다시 한번 전달을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기사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주제 중에 하나가 비트코인 라이트닝 네트워크에 관련된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에, 들으시기에 비트코인은 느리고 비싸고 그런 단점들이 있는데,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라이트닝 네트워크입니다.
자, 그러면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결제를 하게 될 경우 얼마나 빠르게 될지 이제 그것을 보여주는 영상을 한 가지를 가지고 와 봤습니다. 사실 제가 지난번에도 이제 콜라를 결제하는 영상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오랜만에 새로운 영상이 올라와서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핀볼이라는 게임 아시죠? 그 게임을 하기 위해서 라이트닝 네트워크로 결제를 하는,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하는 그런 영상이 나와 있습니다. 자, 함께 시청해 보도록 하시죠. No markers. 예, 보시다시피 스캔을 하자마자 바로 결제를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은 실사용에서 사용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겠죠.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전 세계에서 이제 공용으로 쓸 수 있는 화폐가 처음으로 나오게 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비트코인을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이제 다른 나라에 가셔서 비트코인 받아주는 곳에서 호텔도 예약을 할 수가 있고, 그걸로 식사도 할 수가 있고, 그런 서비스들은 사실 지금도 가능하죠. 이런 부분들을 더욱더 극대화시켜 줄 수 있는 것이 이 라이트닝 네트워크인데, 지금 보시면 개발이 정말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이제 미래는 밝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이 3월달에 좋은 소식들이 많이 나와서 그 소식들이 가격에도 반영이 될 수 있기를 한번 바라보고요. 전 세계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암호화폐 관련된 규제가 나온다라는 거, 그리고 또한 미래에 더 많은 기업들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거, 이제는 시간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여건들이 마련된 상태에서 오는 상승장, 불장은 이제 어마어마하겠죠. 그런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바라면서 이 영상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거나 여러분들이 모르셨던 부분을 이렇게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도 정보를 모으느라 수고했다라는 의미에서 토마토밭에 물 준다고 생각하시고 광고를 처음부터 끝까지 꼭 시청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도움 덕분에 저도 이 채널을 유지하고 매일매일 열심히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